건강의 물결을 함께 타봅시다. 박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 가장 관심이 많으신 주제 중 하나인데요. 다이어트 한약과 함께 에페드린, 그 부작용까지 알아볼 거고요. 이 에페드린이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게 미국 FDA의 기준 때문이에요. 에페드린을 하루에 얼만큼 먹을 수 있느냐, 그 기준점과 함께 마왕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한방 다이어트, 한의원 다이어트 다들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다가도 마왕이 뭐예요? 에페드린이 뭐예요? 이렇게 좀 찾다 보면은 덜컥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먹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던데, 아니면 잠을 못 잔다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마왕제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의원에서 나가는 처방은 이걸 보완할 수 있는지, 위고비 마운자로랑 다른 점은 뭔지 자세히 볼 거예요. 우선 한방 비만 학회라고 비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게 하는 학회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 학회에서 공부를 하고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핵심으로 딱 언급하는 내용이 얼만큼 마왕제를 쓸 것이냐입니다. 이 학회에서도 수많은 임상연구, 치료 케이스들이 적당 용량, 그러니까 환자한테 적정 용량을 사용했을 때 에페드린 양이 보통 하루 80mg에서 150mg 사이로 조절되어 처방되고요. 이 수치는 인체에 과도하게 무리 주지도 않으면서 대사율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가장 이상적인 범주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게 안전하냐? 이미 임상 데이터들이 주변에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또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식약청에서 말한 이 FDA의 기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과거 미국 FDA에서 에페드린 자체 함유량을 금지했거나 제한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루 섭취량 100mg의 기준으로 규제를 했는데, 이건 의료인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건강기능식품 대상이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에페드린 성분 자체가 포함된 보충제를 아무 허락 없이 일반인들이 막 사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두근거림이나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럼 이 사람들 왜 먹었을까요? 보통 헬스인들이 많이 먹었을 겁니다. 이걸 오남용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올라가서 되게 근력 향상이든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이든 도움이 많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쓰이는 건강기능식품 목적으로 쓰일 때 용량의 한계를 규정해야 됐고, 저희 한의원에서 나가는 다이어트 한약 처방의 경우에는 한의사는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에 해당하죠. 환자의 체질과 상태를 진단하여 투여하게 됩니다. 결국 1 섭취량 100mg 제한이 아닌 하루 80에서 150mg, 그리고 카페인 반응이 심한 분들은 이걸 조금 더 줄여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전혀 카페인에 예민하지 않고 먹었을 때 두근거리는 거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200mg까지도 일일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리그램이랑 마왕 약재 그람 수랑 헷갈릴 수 있을까봐, 이거는 한의사들도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왕이 이제 1g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탕에다가 부글부글 끓이겠죠. 그러면 이 약재들이 추출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추출된 액체를 먹는 건데, 이때 1g에서 추출되는 에페드린의 함량은 6.5mg이라고 합니다. 근데 6.5mg이 정석적으로 완전하게 다렸을 때 나오는 건데, 우리 이제 휘발이 되잖아요. 액체가 끓이면은 날아가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추출되는 양은 70% 정도라고 해요. 이게 계산하기 어렵죠? 계산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왕 1g당 4.55mg 정도가 추출이 되는데, 저희가 한의원에서 보통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다 하면은 마왕 12g 정도 많이 써요. 12g을 쓴다고 하면 그러면은 몇 g이냐? 94.6mg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FDA에서 규제한 정도가 100mg이고 우리 200mg까지도 섭취가 가능하다. 근데 보통 많이 쓰는 용량은 54.6mg이다. 절반도 안 돼요. 결국 마왕은 우리가 많이 다리더라도 이 용량의 2배까지 다려도 되게 다이어트 식욕 억제가 잘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에페드린 함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게 전혀 아니에요. 열심히 잘 그려봤네요. 이어서 에페드린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마왕제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 약제의 온전히 하나만을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한약은
하나의 약제, 뭐 홍삼 같은 게 아니죠. 정관장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복합 약제들의 처방이고 그 약제들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에페드린 성분이 몸을 각성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대사량을 높이는 약제니까요. 그래서 두근거림이나 가벼운 불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상쇄하는 약제를 반드시 함께 넣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한의원에서 처방할 때 이걸 보완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심장을 안정시키는 산조인이나 복령 혹은 위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돋는 황기나 백출 같은 약제들을 함께 처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약제 사진 속에서 왼쪽 위에 보이시죠? 이 빨갛게 칠해진 영역, 이게 마왕이에요. 이 마왕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적게 보이죠? 그만큼 보완하는 약제가 정말 많습니다. 또 반대로 마왕이 엄청 들어간 처방이 있어요. 이건 사실 먼저 끓이기 위해서 추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거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보완하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 체질에 따라서 그 변화는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인의 진단에 따라 안전하게 처방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신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주사 대비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볼 거예요.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주사 형태의 비만 치료제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훌륭한 시향인 건 맞아요. 근데 매스컴에 자주 보도돼서 심한 구토나 소화불량, 탈모, 근손실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럼 여기서 뭐 마운자로 위고비보다 다이어트 한약이 낫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맞게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한약은 호르몬 조절을 인위적으로 막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속도를 늦추는 방식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막 배가 부르다 포만감을 준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사량을 증진하고 체질이 개선되다 보니까 약간의 카페인처럼 각성 반응. 사람이 운동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바로 운동한 직후에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만큼 대사량이 올라서 몸에서 지방을 태울 때는 이렇게 식욕이 높지 않고 실제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요. 그게 다이어트 한약이라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해서 강력한 식욕 억제가 주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 억제가 너무 세다 보니 소화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같은 부작용이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박 원장이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카페인 반응이 너무 뚜렷하다.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밤에 잠을 못 자요.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이 높은 확률로 안 맞습니다. 못 먹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요. 이거 보완을 한다라고 해도 그 정도로 민감하신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드시지 마세요. 대신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주사제 처방 받았을 때 구토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되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저희의 한약으로 보완 치료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소화불량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왔어요. 소화불량 환자에 한해서는 이제 한약이 건강보험이 된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국가에서도 인정해준 게 소화불량에 있어서 한약의 역할이거든요. 소화불량 한약이랑 마운자로를 같이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케어가 돼요. 굳이 한쪽으로 탁 쏠려가지고 나 반드시 다이어트 한약만 할 거야 아니면 마운자로만 마실 거야 이런 사고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체크리스트 가볍게 준비해 왔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시면 좋은데 평소 적은 양을 먹었을 때 쉽게 지쳤는지 기력 떨어지는 편인지 절대적인 체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약 먹고 기존에 잠을 청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지 이거 카페인 예민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또 식후에 소화가 안 되거나 위장이 예민하진 않으신지 더부룩하진 않으신지 심장이 쉽게 두근거리거나 땀이 과하게 나는 경험은 없는지 몸에 부종심한지 이거는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다이어트 한약으로 케어가 되게 잘 되는 영역이에요. 당기, 출 이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결국 마지막 강조하자면 좋은 다이어트 처방이란 결국엔 단순히 살만 빼는 약이 아니에요. 복용하는 동안 체질 개선이 돼서 몸이 가벼워지는 다이어트 되면서 피로회복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체력이 약한 분들이나 각성이 과하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보완하는 약제를 많이 배합하다 보니까 마왕 자체의 에페드린 성분 함량에서도 그렇고 역할에서도 그렇고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우선 체온이 미세하게 상승을 하고요. 땀이 가볍게 나옵니다. 밖에서 러닝하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하면 땀 나죠. 얘는 대사량을 늘려주는 한약이라서 실제로 땀이 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몸속에 갈색 지방이 활성화돼서 에너지 소모랑 대사량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는 인체의 수분 대사가 활발해져서 수분 섭취가 필수적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한약 복용법이랑 뭐 식품 어떤 식품들을 주의하면 좋은지 당질류를 보통 제한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때는 뭐 이거 다이어트 한약뿐만 아니라 위고비 마원자로 다 식욕 억제가 됐는데 폭식을 하면 안 빠집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약을 먹든 본인이 폭식 과식을 해버리면 식욕 억제를 이긴 거잖아요. 그거는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안내에 따라서 많이 먹어도 지방이나 이제 당질류가 높지 않은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용법, 보증서 배송돼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잊지 않을 수 있고요. 여기도 나왔지만 양질의 단백질, 채소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랑 채소 대신 배가 부를 정도로 고기류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저는 고기류로 배를 채우라고 말씀드려요. 밥을 평소에 절반으로 먹고 고기를 평소에 2배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체질에 딱 맞는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를 통해서 요요 걱정 없이 체력 저하도 없이 원하는 목표를 안전하게 달성하시기를 저 박 원장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